여러분은 자신의 MBTI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Z세대의 대부분이 자신의 유형을 확실히 알고 있을 정도로 요즘 유행하는 테스트죠. MBTI의 역사는 1920년부터 시작됩니다. 1920년,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모녀가 카를 융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든 자아의 개념의 정의가 곧 MBTI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해진 루틴에 따라 살면 성공하던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적성을 찾고 발전시켜야 성공하는 Z세대는 유독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 돌파구로 MBTI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유행 원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트렌드가 된 만큼 바르지 않게 이용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받는 경우. MBTI는 아직 저작권이 남아있는 테스트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쉽게 접해왔던 MBTI 무료 검사 사이트는 모두 MBTI를 흉내낸 불법 사이트입니다. 설문 자체가 부정확하며 공식 문항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측정 방식과 해석 또한 다르죠. SBS에서 실험한 결과 정식 검사 시 10명 중 4명이 불법 사이트의 결과와는 다른 유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식 검사는 전문가가 채점과 해석을 진행하고 상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기에 정확한 결과와 이해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결과를 위해선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아야겠죠? 정식 검사는 청소년 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울 수 있겠지만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저작권을 위배한 불법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기로 해요. 둘째, 바른 이해를 통한 검사가 아닐 경우. 이성적인 성격의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감정적인 말을 해준다 해서 아버지의 성격이 감정적인 것은 아니죠. 또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이 직업상 말을 자주 한다고 해서 사교적인 성격이라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예시처럼 검사 시 상황성을 반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MBTI는 선천적인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이에요. 고로 상황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본래의 특성, 즉 MBTI를 바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 검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셋째, 유형에 관한 선입견을 갖는 경우. 각 유형의 틀에 맞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주변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NTJ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형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다 공부를 못할까요? 아니죠. 한국 MBTI 연구소 연구부장은 같은 유형끼리도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데 쓰이는 도구로선 괜찮겠지만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선 안 됩니다. 아직 세상엔 성격을 완벽히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즐기되 맹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MBTI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론 MBTI를 바르게 검사하고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